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2명에 대해서 3명에 대해서 전원일치로 기각을 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다들 예상했던 기각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게 정치와 사법을 뒤섞어서 사실은 좀 무리한 사적 보복에 가까운 탄핵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뭐 이분이 원전,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살 뭐 이런 거 감사했다는 분인데 지금 뭐 관저에 대한 감사, 관저 이전과 관련된 감사가 불철저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조금 아까 통화하신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해서 뭐 불법 감사를 했다. 뭐 이런 내용으로 감사원장 자체를 탄핵한다는 그런 주장 자체가 저는 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 이전에 4대강과 관련해서도 감사원이 계속 입장을 4번이나 5번 바꾸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데 이런 문제로 감사원장을 탄핵할 수 있다. 그리고 이창수 중앙지검장도 이분이 전 성남지청장으로 백현동과 성남FC 이런 거 수사를 했던 분인데 중앙지검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를 했다는 이유로 해서 이분을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너무 과한 탄핵의 남용이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지난번에 뭐 이상민 장관의 행안부 장관을 만장일치로 기각을 했듯이 똑같은 논리인 것 같아요. 예. 정치적인 비판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법적 문제와 섞어서 탄핵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당에서도 이제 민주당의 이제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근데 헌재에서는 이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관련해서는 이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인즉슨 이제 이거를 각하를 해야 된다라고 피청구인 측에서 주장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각하할 사유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탄핵 소추권이 남용된 건 아니고 어쨌든 국회가 할 수 있다, 이런 탄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결정을 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그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얘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탄핵이 남발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그것이 보장되어 있는 것도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탄핵 남용은 정치적인 문제예요. 그 남용하는 정치 집단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국회에서 이게 무슨 강제로 공개 투표한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투표를 거쳐서 이게 탄핵안이 올라왔다면 그것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탄핵 남용에 대한 제동이다라는 식의 어떤 의견에 동의를 하게 되면 이 헌법재판소의 얘기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런 건 정치적인 해석이고 우리는 법률적으로만 판단을 하는 것이다. 남용이고 아니고는 그냥 정치권에서 알아서 해라. 하지만 법률적으로 볼 때 이것은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탄핵 결론이 난 뒤에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인 윤곽근 변호사가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헌재 결정 환영한다라고 하면서 대통령도 신속히 탄핵 심판 기각돼야 된다 메시지도 전했고, 또 하나가 눈에 띄었던 게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 기각이 비상계엄에 대한 정당성이 증명된 거다 이런 주장도 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그걸 논리적이나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받아들일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탄핵이 된 게 탄핵이 기각된 게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어떻게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 정반대 아닌가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잘못된 탄핵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각을 제대로 한다. 이상민 장관이 그랬듯이. 혹은 지금까지 제기된 8건의 모든 탄핵안이 다 기각된 거 아닙니까? 근데 비상계엄의 사유로서 이 탄핵이 남발됐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은 거꾸로잖아요, 지금. 네. 정상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이 정상적이지 않은 탄핵 안에 대해서는 다 기각을 해왔다. 그런데 왜 비상계엄을 하느냐, 말도 안 되게라는 그런 반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 변론하는 것들이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데, 하지만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금까지 합리적 대응이나 논리만을 제시해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메시지를 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보면은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났고,
그러니까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이 이제 위헌적이다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것이 맞는데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어제 기자회견은 좀 뜬금이 없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장은 여야로부터 독립된 탈당을 하고서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이분은 뭐 예를 들면 어제 기자회견만으로 봐서는 민주당의 주장을 그냥 반복한 것 같아서 조금 뜬금없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대행이 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것을 임명하지 않고 있느냐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사실 언제까지 임명하라는 또 규정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각자가 이게 뭐 국회가 됐든 대통령실이 됐든 아니면 다른 뭐 기관들이 됐든 각자가 최대한 법의 허점 그 맹점을 이용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이용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국민들로서는 참 굉장히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인데 비상계엄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태로 발효가 됐고 그다음에 거기 그 이후에 지금 진행되는 법적 논란도 어떻게 보면 헌정사상 다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어떤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마은혁 네. 재판관이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참여를 할 수가 없거든요. 변론에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하죠. 네. 그러면 왜 이거를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언제 그러면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요. 그럼.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최상목 대행이 이제 임명을 아마 제가 보기에는 탄핵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면 바로 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게 그 민주당에서는 그 빨리 그 8명으로라도 빨리 결정을 내라. 이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은 이 탄핵 결정과는 별 의미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예. 이분이 와서 다시 변론 재개를 들을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길게 걸리니까.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그냥 8명으로 그 탄핵에 대한 어떤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그 마은혁 그 재판관을 임명을 해도 그냥 별로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지금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게 무슨 큰 문제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검찰의 즉시 항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국회에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검찰이 내일까지 그러니까 14일까지 금요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례가 없는 일이라서 상급심의 어떤 판단을 구해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미 시간으로 할지 이거를 일로 할지 구속일자를 이런 혼선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급심의 판단을 구해보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거다. 이렇게 좀 강하게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기관과 조직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법적 그 권한 행사 그리고 맹점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법원행정처장의 발언도 그냥 항고할 수 있다잖아요. 반드시 해라도 아니고 그렇게 해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법원행정처장은 그냥 자신의 의견을 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심우정 검찰총장은 또 대검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라고 또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각자의 의견을 내는 것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조금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라는 좀 국민의힘 지도부의 비판이 있었는데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라고 보시지는 않는 건지요? 그러면 각자 의견을 낸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 정치적 중립 의무는 그 자기들이 바라보기에 따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요새 정치적이라는 말은 객관적이지 않다. 그냥 내가 주장하는 바대로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과 동의어가 되어버린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자기의 느낌, 생각을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얘기한 것이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무슨 정치적인 위반 의무를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검찰도 아니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판단해 보니까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거는 야당에서 보면은 또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이 논란 자체는 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기는 좀 힘들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다음 주에 언제쯤 나올 거라고 보시고 또 결과가 좀 어떻게 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주 언제 날지는 온전하게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항이겠습니다만 만약에 인용이 기각이 된다면야 뭐 다 원점이 돌아가는 거니까 별게 아니겠지만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이제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60일 내에 재선을 치르려면 누가 그런 분석도 하더라고요. 뭐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17이면 그게 두 달 뒤면은 뭐 휴일과 겹친다. 그래서 그 뒤로 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21일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뭐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거는 뭐 헌법재판소에서 많은 걸 고려해서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무엇이 됐든 간에 역사적인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탄핵이 기각되든 인용되든 모두 엄청나게 커다란 후유증과 파장을 낳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이 그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의 발동 때문에 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 좀 씁쓸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대한민국은 다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